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코리아 다이나모 유저그룹 미트업에서 발표를 하게 된 운영진 이우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화에 대한 제 생각과 이번에 제가 커트널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동화를 진행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공유를 드렸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인 업무에 이제 적용해 보시고 본인만의 좋은 프로세스를 완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저희 산업에서 자동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한 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클릭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원클릭 자동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요청도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이런 원클릭 자동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특히 다이나모를 활용하신다면 지양해야 할 개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조업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건설 산업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제조업에서는 자동화는 일반적으로 공정을 분해한 후에 각 공정을 기계화해 자동화를 합니다. 이 말은 과정을 자동화시킨다는 걸 의미하죠. 네, 과정마다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고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검수하는 프로세스까지 추가해서 품질을 높이는 작업도 포함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공정에서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저희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과 명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서도 원클릭 자동화가 아닌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자동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건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변수가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산업에서는 저희는 매번 다른 형태의 건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크기, 형태, 사용 용도, 주변 환경 등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변수를 예측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온 2D 도면을 자동화하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이 이외에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B 프로그램, 콘크리트랑 철근 물량을 뽑아주는 모델을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2D 도면을 활용한 구조 모델링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을 때 확실히 하나씩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이게 도면 퀄리티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면을 수정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거나 기능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꼼꼼하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이러한 자동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2D 도면의 컨디션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D로 작업된 결과물은 이게 도면을 작성한 회사마다, 팀마다, 작업자마다 작업 방식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2D 도면을 정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작업 시간도 컨디션에 따라서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D를 이용한 자동화에서는 전처리 과정과 그리고 자동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을 CAD를 활용해서 레이어를 정리하는 등 이런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죠. 자,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 전처리 과정을 굳이 저희는 CAD에서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빗으로 가져와서 레빗 객체로 만들어준다면 레빗에서 전처리 과정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링크된 CAD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전에 많이 있었지만 CAD 데이터를 레빗 데이터로 변경 후에 활용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저는 CAD 도면을 링크가 아닌 임포트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오고 분해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임포트 기능으로 가져와서 분해를 했을 때 CAD
선과 같은 형상 데이터는 레빗에서 디테일 커브 모델 선에 해당하죠. 디테일 커브로 변경이 됐습니다. 레빗 객체인 거죠.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디테일 커브에서 해당 레이어의 이름이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당 그 레이어의 색상까지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AD에서 텍스트, 문자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는 레빗의 텍스트 노트라는 문자 참조라는 레빗 객체로 변하게 되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노트의 위치 그리고 값, 색상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기존의 2D를 활용한 자동화를 기획해 보셨거나 구현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CAD 데이터를 레빗 데이터로 가져와서 형상과 텍스트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다이나모로 정리를 하거나 규칙을 찾아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이외에도 CAD 블록의 정보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링크된 CAD를 패키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던 것과는 명확하게 좀 다른 방식이죠. 자, 이렇게 2D 도면을 가지고 레빗 객체로 변환했을 때는 저희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류하고 수정하고 새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2D 점처리 과정도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 자동화 이외에도 협업 과정에서 협력업체 포맷이나 레이아웃을 2D로 받았을 때 활용이 가능하겠죠. 저들의 언어인 2D를 저희는 저희의 언어인 데이터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협업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점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자동화하고 CAD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호 일람표를 가지고 커튼홀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화시키는 기능을 만들어 실제로 사용했고 작업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먼저 CAD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링크 기능을 사용하는 대신에 삽입과 비례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커튼홀 그리드를 자동으로 나누고 싶었지만 먼저 전처리 과정이죠. CAD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치수를 봤을 때 커튼홀 그리드 치수가 나눠진 게 아닌 중간에 메인 그리드가 치수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수 텍스트들을 합산해주는 기능을 만들어서 전처리 과정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수가 정리된 후에는 가로와 세로 치수를 인식해서 벽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인식된 치수를 기준으로 그리드까지 나눠주는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태그 부분을 인식해서 해당 커튼홀의 유형을 새로 생성하고 그 커튼홀 객체에 적용시키는 과정과 벽체 결합을 금지시켜주는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처리 과정에 해당하죠. 두 개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합산된 값을 하나의 텍스트 객체에 넣어주고 나머지 텍스트는 지워주는 과정을 만들어서 전처리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도면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새로 정리를 해줬고요. 다음 기능으로는 4개의 점을 선택할 건데 2개의 점은 가로 치수가 있는 부분의 영역을 선택하고 나머지 2개의 점은 세로 부분에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해당 치수들을 읽어올 겁니다. 읽어온 후에 기능이 실행이 되고 제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벽체를 기능을 한 번 더 실행을 시켰을 때 치수 데이터를 읽어온 치수 데이터에 맞게 커튼홀 그리드를 나눠주는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이 방금 진행한 2개의 과정은 합칠 수도 있었지만 이게 다이나모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분리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그 부분에 똑같이 2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영역을 설정하고 규칙에 따라서 AW104라는 유형을 만들어주고 해당 객체에 적용시키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제가 넣어주지 않았는데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서 결합 금지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것까지 프로세스한 거죠. 그리고 이 다음은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노니카 탭이라는 애드인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애드인의 버튼으로 등록하는 기능을 가진 애드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실행시켜서 재생을 눌러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축키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똑같이 영역을 설정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진행을 했고요. 태그를 인식하고 벽체를 나눠주고 결합 금지까지 진행하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커튼 그리드를 제거해주는 작업은 아직까지는 수동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보시면 다음 영상도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전처리 과정으로 텍스트를 먼저 정리를 해줬고요. 정리를 한 후에 마찬가지로 가로 치수와 세로 치수를 영역을 설정해서 인식한 후에 자동화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그리드를 나눠주는 작업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가 됐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보시면 이것 이외에도 제가 작업하면서 멀리언 작업을 하다가 멀리언이 교차되는 형태로 유형이 바뀌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저 교차되는 객체들을 일일이 선택을 해줘야 하지만 그 부분을 로직으로 작성을 해서 한 번에 변경을 해주는 기능으로 부분 쪼개서 작업을 하면서 검토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커튼홀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서 사용한 스크립트가 제가 모아보니까 2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좀 자주 사용이 되고 범용성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변수를 예측해서 대응이 가능했던 기능들을 정리해서 이제 프로세스로 만드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동화를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모델링 자동화를 반대로 하면 검토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품질 검토나 설계 검토 같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저희는 CAD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CAD 2D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자동화 이외에도 품질 검토나 설계 검토 영역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설문하실 때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적어주시면 제가 2부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